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장르는 불문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기승전결의 전개가 개연성 있게 매끄러웠는지 갑작스러운 용두사미의 엔딩은 아닌 것인지 혹은 아직 완결이 나진 않았지만 웹툰의 주제나 소재가 흥미롭고 매력적인지 등의 작품성과 개인적인 제 취향과 선호도를 곁들여서 평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목적은 웹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아직 모르고 있거나 무심코 지나쳤을 재미있는 웹툰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당 웹툰을 다른 누군가에게 추천하였을 때 몇 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지극히 주관적인 제 평점을 남기고 있으니 재미로만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요즘 드라마로도 리메이크되어 유명한 웹툰 금수저입니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이승천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검은 머리에 눈이 째진 저 친구가 승천이입니다. 승천이는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다만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주위 친구들보다 어려운 편에 속하죠. 저도 정확히 언제부터 유행이 된 것인지는 몰라도 태어난 본인의 경제적인 집안 환경을 갖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이 반장난삼아 인터넷에 유행이 되면서 실생활에서도 쓰인 지 꽤 됐습니다. 저런 기준으로 굳이 나누자면 승천이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다행히 경제적인 부분만 빼면 승천이의 부모님 두 사람 다 승천이를 사랑하고 승천이의 누나인 승아도 나름의 불만은 많지만 딱히 크게 엇나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승천이의 아버지는 만화가가 꿈이라서 항상 공모전 같은 곳에 도전을 하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만화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수익 활동이 없는 상태라서 승천이의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승천이의 어머니는 작품 내 설정에서도 인정한 애 둘 엄마의 나이답지 않은 엄청난 동안이면서 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승천이의 몇 안 되는 자부심이자 자랑거리는 본인을 엄청 사랑해주는 다정한 미모의 엄마죠. 하지만 본인의 가난한 경제적 형편에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인의 꿈만 쫓아 만화만 그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한심하게 여기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인지 원래 타고난 것인지 승천이는 또래보다 조금 더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열망 또한 남다릅니다. 반면 승천이랑 같은 반 친구인 얘가 황태용입니다. 태용이는 집이 엄청 유복합니다. 그냥 유복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한민국 제1의 대기업 회장이고 태용이는 유일한 외동자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실에서 삼성의 이재용님의 외동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냥 행복할 것 같은 태용이도 가정사가 있습니다. 태용이의 어머니가 태용이를 낳다가 죽었고 태용이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다 보니 업무가 바빠서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을 뿐더러 집에 돈 좀 있다고 태용이가 망나니로 잘못 클까봐 엄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용이의 입장에서는 승천이네 집안이 화목해 보여서 부럽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태용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랑 안 놀아주는 아버지보다 만화를 잘 그리면서 친절한 승천이의 아버지와 다정한 승천이의 어머니와 이쁜 누나까지 본인에게 없는 가정의 화목함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태용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부러운 것은 그냥 부러운 것이지 나름대로 본인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천이는 태용이의 경제적인 면을 과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궁궐 같은 태용이의 집에 놀러간 후부터 동화 거지와 왕자처럼 아예 본인과 태용이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나가던 길에서 금수저를 파는 수상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웹툰 내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금수저를 제공하는 할머니이지만 딱히 누구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설정은 없습니다. 말하는 거나 비현실적인 능력인 금수저를 판매하는 걸로 봐서 개인적으로는 삼신할매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금수저를 사용하면 후생적으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A가 본인과 동갑인 사람 B의 거주지에서 이 금수저를 사용하여 밥을 3끼 먹게 되면 본인의 정신과 기억만 유지된 채 둘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용자 A를 B로 인식하게 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기록이 남는 흔적들 또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A와 뒤바뀐 B는 사람들이 지난 일들을 부정확하게 기억하듯이 사용자 A의 기억을 단편적으로만 갖게 됩니다.
마치 원래 자신이 A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금수저를 사용한 후 정확히 3개월, 3년, 그리고 30년이 되는 날에만 다시 이곳에 할머니가 나타나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쭉 바뀐 상태로 살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본인의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승천이는 별다른 지체 없이 태용인의 집에서 금수저를 쓰게 되면서 둘은 뒤바뀌게 됩니다. 이승천이 황태용이 되고 황태용이 이승천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세상 사람 모두 승천이를 태용이로 인식하게 되고 태용이를 승천이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태용이 본인마저 자신을 승천이라고 인지하게 된 것이죠. 금수저를 이용한 덕에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재벌집 아들이 된 승천이는 일반적인 초등학생이 누리기 힘든 막대한 부를 체감하고 대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인지 본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한테 사정하고 있는 본래의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밀린 월세의 금액은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지만 13살밖에 안 된 초등학생인 태용이의 하루치 용돈보다도 적다는 사실에 부모를 바꾼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더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얼마 후 승천이는 태용인의 집안과 옛날부터 깊게 지내던 나씨 집안과의 매달 열리는 친목 도모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승천이는 태용이로 바뀐 상태입니다. 나씨 집안 또한 태용인의 집안 못지않은 엄청난 재벌가입니다. 그리고 이 나씨 집안에는 승천이와 동갑인 나주희라는 딸이 있는데 이미 둘이 정략 결혼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주희는 엄청난 미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서 마인드나 인성 또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모난 곳 하나 없는 거의 완벽한 공주를 그림으로 그려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주희이고 이런 주희를 자연스럽게 승천이는 좋아하게 되면서 더욱더 황태용이란 사람이 누리는 삶에 대한 집착이 커지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그토록 원하던 태용이의 삶을 살게 된 승천이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여기서 더 자세한 앞으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웹툰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 툰슐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재미있는 웹툰의 소개와 추천이지 리뷰가 아니니까요. 참고로 그 웹툰 금수저는 완결이 이미 난 작품이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툰슐랭에 평점을 남기기 전에 이 웹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웹툰의 주제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소재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를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고 일어났는데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부자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을 소재로 삼은 것이 독자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쉬웠고 그러한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갈까도 궁금했습니다. 물론 돈이 모든 행복의 척도가 아니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과 부자이지만 불행한 사람을 예시로 드는 내용의 동화를 어디에선가 한 번쯤은 듣거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A라는 사람이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를 비교하게 됐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비교적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문명이 많이 발전한 시대에는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승천이처럼 경제적으로 비교적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적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과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 때문에 승천이는 어린 나이에 또래에 비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모멸을 많이 받아서 내면의 분노가 알게 모르게 많이 쌓였고 초등학생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지속적인 멸시를 받으면서 무기력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장으로서 일을 안 하는 아빠에 대한 미움으로 축적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화목한 가정에 대한 부러움은 있지만 살면서 상대적으로 주위의 멸시를 적게 받고 오히려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아왔던 태용이의 천진난만함에 비해 승천이는
또래의 초등학생답지 않게 광적으로 돈에 집착을 하고 아이가 하지 않을 법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금수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니까 과감하게 부모를 바꾸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승천이의 아버지인 이철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이 좋은 것이지 가장으로서는 엄청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만화가라는 꿈을 위해 가족이 겪는 힘듦을 오랫동안 나몰라라 하면서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유쾌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속 분노를 더 쌓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이가 금수저를 이용해서 가족을 바꾸면서까지 태용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승천이한테 정말 잘해줬던 태용이는 억울하게 본인의 삶을 영문도 모른 채 송두리째 뺏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승천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당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영화든 만화든 작품을 감상할 때 주인공한테 몰입이 잘 안 되면 작품 자체에 대한 흥미나 몰입도도 같이 떨어져서 관심이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의 성격이 너무 답답하거나 제 기준에서 너무 수준 이하의 판단력을 보여준다거나 캐릭터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시각각 주인공의 개성이 달라지면 얘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과 함께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확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승천이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캐릭터이고 그의 판단력 또한 인간성이 좀 결여되었을 뿐이지 본인의 이득 관련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과는 거리가 먼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악역인 경우에는 보통 답답하지 않은 전개와 처음에는 독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선을 넘는 나쁜 짓을 하기 전까지는 나름의 응원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주인공이 더한 괴물이 되어가면서 독자들은 그러한 주인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진짜 아니지 하면서 주인공의 결말이 어디로 치닫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보게 됩니다. 웹툰 금수저는 부에 대한 강한 욕망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으로서 주인공 승천이를 선역이 아닌 악역으로 설정한 것이 흥미로웠고, 그렇다고 마냥 인성 파탄난 악역이 아닌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캐릭터를 설정했다는 점과 주인공의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일대기에 대한 우여곡절을 긴장감 있게 잘 풀어냈다는 점, 다양한 캐릭터성이 있는 등장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잘 등장시켰다는 점,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 많다는 메시지를 뻔한 권선징악의 전개로 독자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방식이 아닌 스스로 감동과 메시지를 느끼게 하는 우아한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는 점, 관심 분야가 다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을 해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의 웹툰이라는 점,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금수저가 존재한다는 만화적 허용만 빼면 꽤나 현실적이고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면서 작품의 몰입도가 깨진 적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를 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해서 저는 누구나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툰슐랭은 웹툰 금수저에게 과감하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제 감상평이나 웹툰에 대한 평점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미있게 읽을 만한 웹툰을 추천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 공감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한 웹툰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다양한 웹툰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주는 툰슐랭이 되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양한 웹툰 추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